네,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헌정사상 최고령 당선인이 탄생을 했습니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82세 나이로 5선 고지에 오르신 전남, 해남, 완도, 진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보니까 영보위를 외치셨고 어쨌든 이번에 귀환을 하게 되셨는데 이관왕의 달성을 하셨더라고요. 최고령 당선자 그리고 최고 득표율인데 상당히 영광스러운 그런 타이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최고령 당선자 이러시면 좀 별로 마음에 안 드실 것 같기도 한데 아직 어떠세요?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예. 제가 최고령으로 보이세요? 올드보이로 보였어요. 보이는 거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얼굴이 보이는 상당히 대로 많이 써요. 좀 까무잡잡해지셨네요. 선거운동하다가 선거운동. 이제 전국 돌아다녔으니까. 예. 여쭤보고 싶은 게 81살, 81세가 되셨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뭐 상당한 고령이다 하지만 요즘에 뭐 100세 시대고 워낙 뭐 90세 넘은 나이에도 이제 팔팔하게 다니시는 분들 많으셔서 그렇긴 한데 사실 좀 걱정인 건 지역구도 너무 멋이고요. 건강 관리 어떻게 하면서 지역 관리까지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비결이 있으세요? 아무튼 영보위로 제가 사시는 비결. 아무튼 제가 당선됨으로써 예. 우리 시니어 시티즌들한테 굉장히 큰 희망을 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뭐 잘 먹고 잘 자고 예. 잘 걷고 네. 참지 않고 말하고 예. 열심히 삽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참지 않고 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비결 참으면 같네요. 암 걸리죠. 참으면 병이 나죠. 예. 그리고 또 하나의 기록이 바로 92.35%의 득표율인데 이게 수도권은 거의 뭐 1000표 차 이하도 되게 많았고 몇천 표 차로 갈리는데 여기는 너무나 압도적인 곳이어서 그냥 까보나 마나 그냥 박지원이다 뭐 이럴 정도였는데요. 이거를 좀 대단하다라고 평가도 하지만 사실 지역주의가 여전하구나라는 좀 씁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느끼겠지만은 예. 상대 후보를 잘 공천했는가 네. 하는 것도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반성해야죠. 뭔가 겨뤄볼 만한 후보가 나왔느냐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후보 토론회 네. 목포 MBC에서 주관했는데 예. 지금도 그 유튜브가 굉장히 인기리에 잘 검색되더라고요. 네. 보시면은 왜 박지원이 네. 최고 득표율로 당선됐는가를 알고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실패했는가를 알게 될 겁니다. 예. 그것도 한번 찾아서 한번 봐야겠습니다. 보세요. 예. 재밌어요. 네. 이번 주에 워낙 벌어질 일이 많아서 빠르게 좀 현안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회동을 좀 제안을 했고 통화도 했거든요. 윤 대통령이 좀 변했다라는 말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는데 박지원 원장님 보시기에도 좀 변한 것 같으세요? 어떻게 됐든 잘하신 건 잘하신 거예요. 예. 2년여간 협치에 가장 선두에 설 대통령께서 일체 네. 야권과의 대화를 하지 않았다가 이번 총선 민심 결과를 보고 변한 것은 사실이다. 네. 그렇지만은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은 저는 우리 국민이 민주당한테 180석을 미만을 준 것, 네. 또 민주개혁 세력 범야권에 200석을 안 준 것, 예. 이러한 것은 우리 국민이 황금불알, 네. 신의 한 수를 투표를 했다. 이것은 곧 국민이 윤석열, 이재명 공동정권으로 협치를 해라 예. 하는 명령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러한 국민의 민심을 받아들여서 네. 여야 영수회담을 하자 제안한 것은 잘했다. 음.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단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에 자신의 이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하면서 어떤 것들을 말을 할지를 약간 공개는 했는데 일단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야당 대표가 오랜만에 이제 집권 이후에는 처음으로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데 박지원 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의제들을 갖고 좀 만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아마 그 여야 영수회담 예. 김대중 대통령 야당 총재 때 그리고 대통령 때 가장 많이 경험해본 실무자였을 거예요. 예. 저는 심지어 남북 정상회담까지 제가 만들어봤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경험을 반추해 볼 때 저는 물론 25만 원 지급은 우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소득 이러한 문제에 부합되는 거기 때문에 예.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두 지도자가 보따리를 풀어서 예. 할 말을 다 하고 들을 것 다 듣자.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합의해 나가고 네. 어려운 것은 뒤로 밀려두고 즉 구동존의하자 이거죠. 예. 선의훈환 네. 그렇게 해서 자꾸 만나는 그러한 영수회담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이게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당연하죠. 이번에 네. 만나면서 뭔가 물꼬를 터서 좀 정례화되었으면 한다.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말씀이시군요. 예. 지금 성공한 여야 영수회담 케이스로 김대중 대통령 이해창 총재 경우를 들던데요. 예. 그때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해창 총재에게 2달에 한 번씩 정례화하자 네.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물가 1,400원대를 때리는 환율, 고유가, 고금리 이 경제적으로 살 수가 없는 나라가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민생 문제 등도 그렇지만은 남북관계 일촉즉발 아니에요. 예. 외교 지금 G7 우리나라 초청 못 받아 버리잖아요. 예. 이러한 모든 문제를 두 지도자가 만나서 풀어나가야 돼요. 예. 이제는 협치를 하라는 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명령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번 단발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할 얘기를 다 하시고 네. 두 분 다 네. 보따리를 다 풀어라 이거죠. 예. 그리고 거기에서 가능한 것은 합의해 나가고 또 어려운 것은 뒤로 남겨가지고 자꾸 만나서 풀어가라. 그래야 국민이 안심하죠. 네.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그렇죠. 예.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만났을 때 의제로 최상병 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얘기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좀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근데 이것도 의제로 좀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민감한 부분이라고 얘기 안 하면은 영수회담이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건희 특검, 이태원 참사 특검, 예. 최상병 특검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런데 왜 이것을 얘기하지 않고 뒤로 미루고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신뢰하는 영수회담이 되겠느냐?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만나자고 한 이후에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도 오찬을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바로 알려진 소식이 한 전 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일단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또 두 사람 사이 갈등이 표출되는 거 아니냐, 총선 과정에 쌓였던 어떤 갈등이 좀 드러났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한 전 위원장이 건강의 이유를 들어가면서 불참하겠다라고 한 걸로 보시나요? 뭐 칭병일 수도 있고 예. 또 사실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여부를 모르는 저로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배신이다, 예. 용기다 하고 지금 설왕설래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좀 뵙는 것이 예. 거시기했기 때문에 거시기했기 칭병하는 때문에.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배신자다라고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얘기를 했어요. 윤 대통령을 배신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전 위원장은 배신이 아니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글쎄요, 제가 어제 예. 그걸 페이스북에 썼습니다마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착각인가요? 자, 만약에 용기라고 하면은 국민적 합의가 됐던 총선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김건희, 예. 이태원, 최상병 특검을 대통령께서 수용하십시오 라고 해야 용기예요. 예.
그런데 그런 말은 못 꺼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국민들의 요구를 대통령께 전달하지 못한 집권 여당의 대표, 이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용기와 배신을 착각하지 마라. 저는 그 말을 못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배신을 했고 네. 대통령에 대해서 용기가 없었다. 그렇게 봅니다. 국민을 배신한 거다. 그렇죠. 예.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을 한 거라고 하는데 박지원 원장이 보시기에는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할 말을 못해서 국민을 배신했다 이렇게 저는 보시는군요. 그렇게 봅니다. 예. 어쨌든 지금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계속해서 한동훈 때리기를 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고 한동훈 책임론을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는 것 같은데 홍 시장은 왜 이렇게 한동훈 한 사람만 저격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홍 시장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죠. 예. 지금 현재 국민 정서나 우리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을 홍 시장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는데 다 맞는 말 아니에요. 다 맞는 말입니까? 저는 맞는 말이라고 봐요. 예. 네. 근데 뭐 잘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는 얘기도 하잖아요. 오히려 낙선자들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좀 평가할 부분도 있는데 왜 이렇게 뭐 지적만 하느냐라는 말도 하는데요. 정치나 인생이나 평가할 부분도 있고 잘못된 경우도 있죠. 어떻게 예. 됐든 선거에 패배한 것은 한 홍준표 시장이 얘기한 대로 뭐 셀카 놀이 무슨 예. 자기가 무슨 대통령이나 다 된 것처럼 태양은 둘이다 하는 정도의 오만함의 극치를 결국 국민이 심판한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당의 대표가 된다고 하면은 네. 여당의 대표는 대통령이 국정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야당을 잘 설득해서 협치를 하게 만들어줬어야 돼요. 예. 그리고 국민의 민심을 가감참삭 없이 대통령한테 전달해서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가도록 해야 되는데 네. 이분이 입만 버리면은 예. 민주당, 이재명, 문재인, 운동권 네. 비난하다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집권 여당의 2인자로서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표로서 한 일이 없어요. 파괴적 일만 했단 말이에요. 야권 인사 비판하는 일 말고는 한 게 그렇죠. 없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이분은 네. 국민의힘 수석 부대변인 정도 하실 분이 과잉 비대위원장을 평가를 받아서 비대위원 했다. 예. 자기 스스로 망한 거예요. 네. 네. 엄청나게 평가가 박하신데 이거도 하나 여쭤봐야 되겠어요. 지난 토요일 밤에 업로드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OTT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나오셨더라고요. 예, SNL 코리아. 예, SNL 코리아 나오셨던데 여당 대표로 누가 적합한가를 묻는 질문인데 이게 사지선다였어요. 나경원, 안철수, 김재섭, 한동훈 4명 중에 누구냐라고 했더니 안철수 당선인을 택하시길래 두 분이 이제 좀 사이가 좋아지셨나 했더니 이유를 여쭤봤더니 그래야 실패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좀 어떤 말씀으로 지금 하신 쿠팡 얘기입니까? 플레이어 들어가면은 회원 가입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많이 보더라고요. 예. 그렇지만은 여기 이제 쇼트로 네. 올라온 것은 그러한 내용이 빠졌던데요. 네. 안철수 당선인 현 의원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쓴소리를.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한테 쓴소리하면은 가차없이 잘라버려요. 예. 그게 한동훈 아니에요? 예. 어떻게 근데 됐든? 아까 또 쓴소리 아니, 못했다고 글쎄. 하셨는데 그러한 큰 쓴소리는 못하고 작은 적은 쓴소리만 것만 했어요.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나경원, 이준석, 뭐 유승민 다 당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정적 안철수 의원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은 쓴소리를 하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잘라버릴 것이다. 그런 의미도 더 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실패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셨던 윤석열 거군요. 대통령이 예. 원하지 않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무조건 네. 자기 싫다 가면 안 돼요. 그게 이제 검찰의 예. 본성이죠.
검찰은 지금 좀 바뀌고는 있다는데요, 스타일이. 오늘 글쎄요. 보면 이제 정치하겠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더 두고 봐야죠. 예. 예, 더 두고 봐야죠. 이번 영수회담이 바로메타가 될 거예요. 예. 그때 터닝 포인트가 되면은 좀 기대를 하고 네.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공동 정권이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도 잘해야 돼요.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년처럼 대통령 하면은 앞으로 3년 네. 험한 또 꼴 3년. 당하고 네. 또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지난 2년처럼 국회를 운영하면은 즉 180명 의석을 가지고도 정권 재창출 못하고 네. 180명 의석을 가지고도 개혁입법, 특검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은 먼 산만 쳐다보는 네. 이런 국회가 되면은 네. 정권 교체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민심대로 국민이 정해준 윤석열, 이재명 예. 공동 정권은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협치하고 서로 양보하고 네. 그래서 정치를 살려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공동정권이라는 걸 굉장히 좀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죠. 국민이 예.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지만은 지난 국회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 이루어진 국회 아니에요? 예. 이번 윤석열 정권에서 이루어진 국회를 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얻었으니까. 175석, 네. 범민주 개혁 세력이 192석. 이건 공동 정권을 준 거죠. 정부는 윤석열, 네. 국회는 이재명. 이런 거기 때문에 예. 협치를 하는 그런 공동 정권이 돼야 된다. 네. 저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도 인선을 좀 미루고 그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어느 정도 인선과 관련된 논의도 있을 것 같아요. 총리나 비서실장 후보들. 저는 말이죠. 예. 대통령께서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 비서실은 대통령께서 구성해야 됩니다. 네. 그 새 비서실이 영수회담도 준비하고 내각 구성, 총리 추천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혼술이 네. 새 부대 담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책임지고 예. 실패한 대통령 비서실인데 이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오늘 내일이라도 청문회도 없는 거 아니에요? 없죠. 비서실장 등 임명을 해서 여기에서 영수회담도 준비하고 내각도 즉 총리 인선도 준비를 해서 영수회담에 올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같습니다. 예. 비서실을 당장 바꿔라 이런 말씀을 좀 엄청난 말씀을 해주셨고. 먼저 바꿔야 돼요. 예, 먼저 바꿔야 된다. 총리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박지원 원장이 보시기에 이런 인물이 좀 총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 이건 정말 협치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라는 인물이 있습니까? 저는 만약 저한테 물으면은 예. 총리는 이재호 이재호. 예, 전 장관 예. 이런 분이 좋고 네. 비서실장은 정진석 정진석. 예, 전 국회 부의장. 장제원 의원은 어때요? 글쎄 장제원 의원은 예. 너무 윤핵관 아니에요. 물론 지금은 출마를 하지 않았다가 하면 예. 하지만은 굉장히 좋은 분인데 네. 그래도 정진석 같은 그런 경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지.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력이 부족한데 자기 식구들하고 하면은 또 2년하고 똑같아요. 지난 네. 2년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저한테 물른다고 하면은 네. 이재호 총리, 정진석 비서실장이 좋겠다 예. 하는 생각 같습니다. 이재호 지금 뭐- 총리는 또 처음 추천을 받아보는 처음 듣는 인물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지난주에도 엄청나게 얘기하셨군요. 보도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 언론이 보도를 그렇게 많이 해주는 것은 그런 공감대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네. 지금 오늘 아침 보니까 주호영 예. 전 대표도 떠오르던데 그런 분도 괜찮아요. 민주당 쪽에서 좀 추천을 할 걸로 알려져 있던데. 그것은 예. 거국 내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선거 결과를 보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려면은 험한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네. 국힘당을 탈당하고 거국 내각 구성을 위해서 여야 영수회담을 해라 네. 했는데 그것도
기사가 많이 나더라고요. 많이 났어요. 네. 예. 이건 국민적 공감대가 있으니까 언론이 취급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꼭 그래서는 아니겠지만은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해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네. 머지않아 sooner or later 윤석열 대통령은 국힘당을 탈당할 것이고 거국 내각으로 갈 것이다. 예. 저는 그것만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엄청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좀 예상하시는 근거가 있습니까? 탈당하고 거국 내각으로 갈 것이다. 지금 예.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민생 물가, 네. 환율, 고유가, 고금리 이게 살 수가 없어요. 예. 만약 이 상태대로 금년 말까지 가면은 자영업자, 영세 상공인, 중소기업인 다 손들 거예요. 지금 뭐 경제가 나쁘다가 아니에요. 예. 죽었어요. 경제가 그런데 죽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나 지금 남북 문제 민주주의를 위해서 방심이 같은 저런 오만한 방심이 같은 문제를 두고 네. 또 외교를 G7도 못 봤잖아요. 왜 뭐 초청을 안 하겠어요? 왜 초청을 안 해요? 예.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 실패하고 호주 대사 그런 사람 임명해서 외교적으로 실패하고 국민의 지지도가 지금 23%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런 지도자를 초청해가지고 뭘 하겠느냐? 만약 내각제 같으면은 지금 사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예. 탈당하고 거국 내각 구성을 해서 국정을 잘 보살펴야지. 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와 저 같으면 매일도 만나겠어요. 청와대에서, 예. 용산에서 또는 국회에서 그렇게 해서 수기에 나가야지. 예. 과거처럼 싸우면 되겠어요? 네. 뭘 하자는 거예요? 일단 이번 주에 만남의 물꼬는 트이니까 글쎄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좀, 보자 이거죠. 예. 그런데 그걸- 뭐 지금 뭐 참새들은 뭐 네. 여러 사람들은 뭐 무엇을 해라 하는데 저는 그렇게 국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할 말 다 해라. 네. 대통령께서도 하실 말씀 다 하고 야당 대표에게 다 해라.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것을 추출해서 해나가고 예. 어려운 것은 뒤로 남겨서 계속 수기해 나가야지. 네. 지금 이렇게 둬서는 나라가 절단나요. 이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박남매로 유명한 박영선 전 장관 워낙 두 분 친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총리 후보로 거론이 된 이후로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좀 공격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그 박영선 장관이 협치가 기묘한 시기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비판을 했더라고요. 이제 그것은 협치를 하자고 비판이 한 옳지 않아요. 비판이 옳지 않습니까? 처음에 당선인의 비판은 옳지 않아요. 협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야 영수회담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협치를 요구한 것은 지금까지 민주당이에요. 네. 비록 박영선 장관이 하버드 예. 케네디 스쿨에서 1년간 선임 연구위원으로 공부를 했지만은 그래도 계속 국내 정치 모든 뉴스를 보고 또 때로는 인터뷰도 했기 때문에 저는 박영선 전 장관이 국내 정치 돌아가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추미애 전 장관의 지적이 좀 틀렸다. 협치를 얘기한 것은 옳은 말씀이다. 예. 예. 그러나 저도 뭐 최근에 이제 텔레그램만 했습니다마는 네. 그 박영선 장관이 과연 이 판국에 총리로 가는 것이 옳냐 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 의사를 밝혔고 그렇게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괜히 지금 박남매 의절하게 생겼습니다. 의절하게 생겼습니까? 텔레가 더 이상 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답이. 오죠. 오는데 예. 네. 브루타스 너마저 하듯이 예. 오라버니마저 네. 자기 진위를 모르고 꼭 갈 것으로 보고 하느냐 하는데 예.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원래도 갈 의사가 있어서 그런 글을 쓰신 건 아니군요. 나는 그렇게 봐요. 예. 예. 그렇지만은 예. 만약에 네. 여야 영수회담을 해서 그 두 영수가 즉 윤석열 이재명 대표가 그러한 분을 추천했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네. 능력도 있고 예. 여야가
답지.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쓸 수 없는 카드가 돼버렸군요. 방식에 있어서. 글쎄요. 그러니까 예. 모르죠. 네. 그렇지만은 두 분이 해야 되는데 저는 이번 영수회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불쑥 네. 야당 인사를 총리로 추천해 주시오 하는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네. 둘이 수기해서 해라 이거죠. 야당 인사를 안 치는 것보다는 지금 박지원 원장님 추천하신 분을 보면 이재호, 주호영 이 아니, 두 분은 다 저는 예. 여당에서 한다고 하면은 그런 분도 좋지 않느냐.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는 지난 2년간 망사 아니었어요. 예. 자기 식구들만 데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야를 폭넓게 넓혀서 가져라. 예. 뭐 야당 인사도 좋고 재야 인사도 좋고 학계도 좋고 좋은 분을 모셔서 네. 하는 것이 국민들을 통합시키는 정치를 하게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랜만에 정치 시그널 나오셨으니까 저희도 뭐 기사거리를 하나 주신다는 생각으로 이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좀 다른 방송에서 지금의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영선 전 장관에게 다른 제안을 또 한 적이 있다라는 뭔가 비밀을 좀 하나 말씀을 하셨던데. 아니 그것은 예. 그렇게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 답변은 거절하겠습니다. 아, 거절하십니까? 예. 이 어떤 자리인지 좀 궁금했었는데 그냥 일단 궁금증으로 가지고 예, 계시는 일단 것도 사설에서 좋아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걸 좀 마지막으로 민주당 얘기로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이재명 대표 연임설을 계속해서 좀 띄우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맨 먼저 얘기를 했고 네, 맨 먼저 띄우고 지금 거의 불이 붙어가지고 연임해야죠. 왜냐하면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재신임했고 네, 무엇보다 또 정권 교체가 민주당의 지상의 목표인데 지금 현재도 엊그제 나온 것도 보면은 또 지난 2년간 예, 윤석열 정권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선호도에서 이재명 항상 1등 아니에요. 예, 그럼 직분을 위해서도 총선 승리하고 리더십 국민들로부터 신임받은 가장 대통령 후보로 적격자인 이재명 대표가 당을 당분간 이끄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예, 과거 김대중 문재인 두 전직 대통령들도 이끌다가 당헌 당규상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은 지금은 1년 전에 사퇴를 해야 돼요. 네, 사퇴하면 되잖아요. 예. 일단은 연임론에 좀 힘을 싣고 계시고 박지원 전 원장님 본인 얘기도 좀 궁금한데요. 지금 저는 뭐 국회의장- 지금 현재 예. 무엇을 내가 하겠다 네, 하는 생각은 지금 국회의장 질문할 것 같은데 예, 결정한 바가 없고 없으세요? 박지원의 역할은 있다 이렇게 네. 봅니다. 박지원의 역할은 있다. 제가 근데 뭐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서 지금 시청자들도 그래서 하시겠다는 건가 안 하시겠다는 건가 이럴 것 같은데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요. 아 지금 6선 의원들이 일단 좀 도전장은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선수에는 국한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뭐 과거에도 임채정 의장도 선수를 무시하고 경선에서 이겼어요. 예, 문제는 국회의장을 가장 잘할 사람, 정권 교체를 위해서 누가 국회의장이 돼야 하는가. 예, 그리고 국회의장은 지금 아무리 협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정치력, 협상력, 그리고 투쟁력도 갖춘 그런 경륜이 있는 경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예. 하는 생각은 같습니다. 네. 그게 마치 박지원 전 원장님 말씀 얘기인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까? 아 그렇게 들었어요? 예. 그러면 본인 아주- 얘기를 하시나 아주- 했는데 아주 잘 예. 들으셨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한 거군요. 알겠습니다. 개원하기 전에 한번 또 다시 모셔서 자세한 얘기를 또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오늘 제가 말씀을- 또 채널 A 나오면 예, 댓글은 안 좋게 붙더라고요. 네 댓글 지금 저희 가려뒀는데 그래도 아니, 많은 분들이 나가서 좀, 보면 예. 그래 뭐 그렇지만은 네, 우리의 생각도 말도 채널 A 시청자들한테 예, 들려드리는 것도 정치의 하나의 목적이다. 그렇죠. 그런 생각에서 항상 부르면 나오겠습니다. 예, 아니 예. 다양한 목소리를 다 예, 들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